SM부터 퀴어 그리고 그 너머까지 당신이 가진 호기심에 대한 답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진솔하고 진중한 이야기. 마이너리티 리포트,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1년 타로 경력에 빛나는 소마님의 상담실. 각종 고민, 연애, 취업, 반려동물 상담, 타로 강연. 궁금하신 모든 걸 친절하게 상담받으세요. 상담 문의 010-7629-3779 010-7629-3779.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듣고 전화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상담비 10%를 할인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진행의 대마 소마입니다. 3월이 지나갔어. 4월이 됐어요. 4월. 네. 1사분기가 왔어.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요. 그치. 네. 너무 빨리 가. 네. 4월에는 이제 벚꽃 구경도 가고 해야 될 텐데, 우리 야외 녹음 한번 할까요? 야외 노출? 네? 아, 왜 이래, 진짜. 죄송합니다. 자, 아유, 이제 4월 되고 좀 있으면 또 더워지고 여름인데 네. 또 꽃구경 할 땐 또 꽃구경 해야지. 네. 근데 꽃구경 이제 비추가 난 오히려 그 진해 가서 꽃구경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 왜요? 길 차도 그렇게 많고 사람도 많은데 여기 근처에 요즘 이제 지자체마다 벚꽃을 많이 심어놔가지고 네. 굳이 벚꽃 보러 가면은 주변에 많고 또 벚꽃이 또 우리나라 전통꽃이 아니잖아. 네. 또 바람 한번 세게 불고 비 많이 오면 또 거리 완전 쓰레기가 되잖아요. 재앙이 오지. 그러니까 뭐 벚꽃이 아니라 그냥 근처에 가까운 근린공원 같은데 가도 또 기분 전환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히히. 좋아요. 예, 자 일단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5화 2부에서는 지난주에 소마님이 예고하신 것처럼 네. 트랜스젠더가 되는 과정, 그 수술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네. 진짜 이거 나 진짜 궁금했거든요. 요새 그 SNS에 많이 네. 올라와요, 이게 과정 그 동영상이. 그래? 네, 어우. 진짜 궁금했는데 그러면 한번 힘차게 시작을 해볼까요? 자 오늘의 주제 트랜스젠더가 되는 과정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사람들이 뭐 수술해야지 수술밖에 더 있냐 하시겠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네, 그 수술을 하기까지의 과정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수술하는 과정이나 또 수술 후의 경과나 그리고 성전환이 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분들은 이제 수술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트랜스젠더인 걸 깨닫거나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이제 먼저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남들과 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네 분, ABCD로 나눠봤는데요. 이분들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네. 같이 하죠. 네. 먼저 A씨는요, 어릴 때부터 좀 나는 뭔가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릴 적에 굳이 사춘기가 오지 않아도 뭐 이성을 좋아한다던가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 A씨는 또래 남자애들이 더 좋다고 얘기를 했대요. 이 A씨가 남잔가 봐요. 그래서 목소리도 약간 어릴 때부터 좀 여성스러운 면이 많아서 놀림을 많이 받았대요. 그런 놀림을 받다 보니까 뭔가 나는 조금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죠. 네. A씨 또 그런 경우고 이제 또 B씨 우리 ABCD 분 얘기할 건데 네. 이제 B씨는 제가 하겠습니다. B씨는 이제 어릴 때부터 외모가 여자같이 생겼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진짜 하리수라고 막 이렇게 놀렸대. 근데 자기가 이제 트랜스젠더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트랜스젠더에 대한 그 정의가 머리에 없으니까. 네. 모를 수도 있죠.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B씨가 네. 남 몸은 남자인데 왜 남자가 좋을까? 정신병자인가 괴물인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야. 누가 알려주지 않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19살 때부터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이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자처럼 화장도 하고 짧은 치마도 입고 싶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아낸 거야. 내가 검색을 누구다. 하면서 내가 트랜스젠더였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랬죠. 네. 그리고 CC가 있는데요. 네.
이 C 분은 트랜스젠더랑 게이의 차이를 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거울을 봤을 때 남자인 내 모습이 낯설고 싫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랬다고 하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DC가 있는데요. 네. 이 DC는 사실 남자일 때 여자들한테 더 인기가 많았대요. 그래서 이미 20대 때 여자분한테 프로포즈를 받기도 했고, 네. 근데 이 여성들한테는 일단 성적인 욕구가 느껴지지를 않았대요, 이분이. 그냥 이 여자를 봐도 그냥 나랑 똑같은 성이다, 이런 생각만 하셨다고 해요. 최근까지도 이제 DC의 정체성에 대해서 궁금해 하면서 좀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는 여자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냥 저는 여자예요, 이러고 늘 서두에 좀 잘라버렸다고 하네요. 지금 이제 들으신 애청자분들은 저희가 이제 트랜스젠더가 되는 방법에 대한 아버지하고 해놓고 왜 그 A, B, C, D 이 분들에 대해서 그 말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 자체가 트랜스젠더가 되는 과정의 첫 번째라서 그래요. 그쵸. 보통은 뭐 수술이나 네. 뭐 호르몬 주사를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이제 신체가 바뀌는 과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먼저 자기 자신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가지는 것과 그리고 그걸 알아가게 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는 보통 이제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고, 네. 그게 이제 가족들과 하는 얘기는 이제 자신의 성 주체성과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5화 1부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듯이 뭐 지지해 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셔요. 그런데 대부분이 안 그렇지. 현실은 그쵸. 냉혹하지. 네. 그걸 얼마나 인정하겠냐고. 그렇죠. 부모님도 지지해주지 않는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끝없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찾아가다 보면은 뭐 가족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이해를 해주기도 하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큰 일을 이렇게 겪고 나서 가족들이 이해를 해준다면 그 지지를 토대로 삼아서 이제 수술을 하자는 용기를 얻고 일단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게 돼요. 1차적으로. 네. 그렇게 상담을 받고 나면 성주체성 장애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정신적으로 여자나 뭐 남자다 이렇게, 그리고 신체적으로 남자나 여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가족과의 상의 또는 판정을 받게 되면 이제 수술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 이제 병원에 가서 남성의 경우에는 1에서 2년 동안 이제 여성 호르몬을 투여를 받고, 여성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남성 호르몬을 투여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호르몬만 맞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들은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이제 그 호르몬 이게 뭔지 좀 봐야 되는데, 네. 이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르몬 주사를 이제 정기적으로 맞는 것부터 네. 이제 몸이 좀 망가져요. 그래서 호르몬 주사 맞다 보면 이제 혈관도 좁아진다고 하고, 그 나이가 드셨을 때는 또 골다공증. 네. 이제 골다공증이 원래 보통 일반 여성의 경우 폐경 때 많이 오거든. 네. 뭐 그런 것처럼 호르몬에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시달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잘못된 사실로 알고 있다고 4화에서 잠깐 그 언급했던 그 수명이 짧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편견, 그런 게 이유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그렇지. 아무래도 이제 혈관이 좁아진다는 게 그 혈관 관리를 잘 안 하게 되면은 그 혈관 쪽 질환이 많이 생기거든. 네. 뭐 심장, 관상동맥 쪽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네. 그 순환계가 좋지 않게 되면은 네. 그게 이제 건강이 많이 나빠져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모든 곳에는 혈액 순환이 다 돌아서 혈액의 영양도 공급해주고 노폐물도 배출해주고 뭐 그런 기능을 하는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반 사람들보다 좀 수명이 짧을 거라는 가설이 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본인이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무조건 수명이 짧은 건 또 아니겠죠? 그렇지. 우리가 네. 근데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뭐 그렇게 이렇게 혈관 쪽에 좀 장애가 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생활 습관을 좀 개선을 하고, 네. 아니면 또 혈관에 좋은 것들을 이제 섭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좀 병행을 해주면 네.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딱 안 좋아졌으니까 뭐 건강이 확 안 좋아져서 뭐 죽음으로 간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생명이 뭐 좀 또 단축이 된다 이러는데, 그건 뭐 억측일 수도 있습니다. 네. 꼭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어.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수술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제 수술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남성은 그 남성 성기 고환과 음경을 제거를 하고 네. 요도랑 항문 사이에 이제 그 성형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도와 대음순 성형술을 한 다음에 일단 유방확대술도 하겠죠. 네. 몸 만드니까. 그리고 이렇게 갑상연골 남성들 튀어나와 있죠. 네. 목젖이라고 하잖아. 네. 그 갑상연골 이게 네. 급소 이름을 울 때 네. 빡 때리면 가거든. 그 갑상연골을 잘라내서 축소술을 하고 어우. 이제 여성 호르몬을 이제 장기 투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만만치가 않은 작업이네요. 그래서 이제 남성 수술 방법 중에 이제 고환과 음경을 제거할 때 그 고환이나 음경에 이제 성감 느끼는 신경세포가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성기의 표피를 이제 잘라내고 네. 성기와 고환을 적출하고 또 자른 포피를 동그랗게 말아서 그걸 이제 여성의 질로 이렇게 만든다고 해요. 왜냐면 성감을 느껴야 되니까. 어우, 무서워요.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여성은 유방과 유두를 이제 축소하는 수술을 받아요. 축소술. 네. 그다음에 자궁과 난소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 후에 약 6개월 후에 음경이랑 인공 고환 성형 수술. 그러니까 남성 성기를 만드는 거지. 그다음에 요도 성형술을 통해서 그거를 그쪽으로 뺀 다음에 그다음에 질을 폐쇄시켜 버리는 거지. 그리고 수술 후에 또 똑같이 그 남성 호르몬을 장기에 투여받게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수술이 보통 이제 태국에서 많이 진행이 되는데 네. 태국 현지의 성전환 수술 기술이 어마어마하대.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게 이제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오고 그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국에서는 그런 게 그 사람들의 인식이 그나마 좀 일반화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진이 오히려 이제 태국에 가서 기술을 배워오는 거 이제 스터디 해가지고 오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아예 뭐 성전환 수술을 하는 병원이 없는 거는 아니죠? 있어요? 네, 있죠. 그렇죠. 네. 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방송인 하리수 씨 네. 수술하신 이제 부산 동아대학교예요. 동아대병원 네. 부산에. 근데 태국은 이제 미용이랑 모양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네.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기능적인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고려해서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나면 장의 끝부분을 이용해서 질을 만들기도 하고 오. 해가지고 배에 좀 흉터가 남을 수 있죠. 왜냐면 장을 좀 드러내야 되니까. 음. 그리고 이제 비용이 또 문제긴 한데 네. 수술 비용이 대략 2013년도 기준으로 네. 1,300에서 1,500 개인차가 오, 좀 있겠지만 비싸다. 일단 비싸지. 가격이 이제 만만치가 않지.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을 하고 막 비싼 비용을 내고 이러면 끝이에요? 아 그거는 아니에요. 네. 수술을 하면은 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누워만 있어야 되고 어머 세상에. 또 수술하고 나서 근 1년 정도의 시간을 이제 정기적으로 소독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병원도 계속 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성에서 또 여성으로 전환하는 수술을 받은 분들은 네. 인공질이 몸이 이거를 상처로 받아들이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물로 받아들이는 거지 몸 안에. 네.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차오르거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그 생기면 흉터가 이렇게 팍 올라가잖아. 네. 그 스카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 이제 켈로이드가 침착돼서 그러는 거거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살이 차오른다고 해 그거를. 그래가지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 부분에 봄과 같은 이물질을 이제 몸에 넣는 거야. 거기- 진짜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그 살이 네. 그쪽으로 침착이 안 돼. 켈로이드가 침착이 안 되게끔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수술하신 분들은 이제 뭐 보통 이제 여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참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뭐 외부의 뭐 충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친 것이 아니라 이게 스스로 그 아픔까지 이겨내면서 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성형 수술하는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자가 됐다는 그 만족감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참아낼 수 있는 그런 거네요. 아파도. 네, 그렇죠. 여성분들도 그 성형 고통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분 참아내. 뭐 요즘은 남성 여성 할 거 없이 성형이 많이 대중화돼 있는데 네. 대중화돼 있다 하더라도 뭐 고통을 줄이는 방법 이런 거가 그렇게 많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거나 어쨌든 내 몸에 상처를 의도적으로 내서 수술하는 거잖아. 어떤 방향으로든.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 좀 많이 있겠지.
근데 뭐 소마님 또 조사해온 게 있는데 그렇다면 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서도 얘기했잖아. 네. 그 트랜스젠더들이 뭐 수술을 다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수술을 다 안 하는 거야? 네. 이유는 되게 다양한데요. 이제 그 중에 몇 가지를 꼽자면은 이제 위험한 수술에 대한 부담감 혹은 뭐 적지 않은 수술비 때문에 못할 수도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네. 성적 취향의 문제로 이제 수술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대요. 네, 그러니까 수술하는 비율은 거의 이제 반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뭐 영화 얘기긴 하지만 그 돈텔마마에서도 아까 이모 씨 얘기했었잖아. 그분도 거기서 돈이 없어서 그 성기 제거 수술을 못 받은 그런 캐릭터로 좀 나오기도 했었고. 요즘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또 기억나는 게 그 코미디 빅리그에서 장도연 씨 나와서 트랜스젠더 연기하잖아. 아, 그 나가지고 양세찬 씨랑 네. 원래 양세형 씨인가? 양세형이 형인가? 양세찬이 형인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원래 군대 동기 어렸을 때부터 친구에다가 군대 동기인데 불알 친구인데 어느 날 성전환 수술했다. 자기는 다 수술했다. 불필요한 거 뭐 드러냈다고 하는데 뭐 표현이 재밌긴 한데 이게 또 애로사항이 있지. 뭐 수술을 싫어서 안 하시는 분 아니면 수술 비용 때문에 못 하시는 분 좀 그런 케이스가 많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정말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있어요. 뭘 또 조사해왔길래 또 깜짝 놀라면 사실이야. 진짜 깜짝 놀랄 거야. 내가 놓치는 게 있어 또? 깜짝 놀랄 거야. 그 1세대 트랜스젠더들은 1세대 트랜스젠더? 네, 1세대 트랜스젠더들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한테 돌팔매질을 당했대요. 아, 그래요? 네. 왜 안 놀래? 놀래봐. 연락 놀란 거야. 아, 놀란 거야? 놀란 거야. 그래서 그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은 여장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이런 취급을 받았대요. 네. 근데 이제 여자는 되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 막 여인숙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아이고야. 가서 불법적인 수술을 또 강행을 했다고 에헤이. 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성전환 수술만 전문적으로 해주던 그런 불법 업자들이 있었대요. 아이고. 근데 이거를 해도 부작용이 있잖아요. 불법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그 부작용이 심하니까 말년에 고생하는 분들도 정말 많았대요. 일단 뭐 병원에서는 합법이건 이렇게 암이라는 불법이고 몸에 무리가 가는데 그쵸. 여인숙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비위생적인 건가요? 그쵸. 수술은 무균 상태에서 하는 거거든. 저 깨끗해봐야 얼마나 근데 깨끗하겠어. 그리고 그 불법 업자들이 의학적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겠냐고. 이거 진짜 나는 솔직히 그 예전에 엄마들 미용실에서 그 눈 찝고 오잖아. 그것도 큰일 나요 잘못하면. 맞아요. 그 선풍기 아줌마도 있었잖아 예전에. 야매로 하다가 막 성형 중독돼가지고 진짜 큰일 납니다. 그 막 아이고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에휴. 조심해야죠. 네. 그리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 이제 성전환을 한 후에는 남자에서 여자로 또 뭐 여자에서 남자로 호적을 바꿔야 되는데요. 이제 그것도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 있죠. 예 맞아요. 이게 저는 이거 지인이 있어 주변에. 네. 진짜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여성에서 남성이 된 분인데 네. 되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이제 네. 뭐 서류도 많이 내요. 병원 진단서 막 그런 서류를 법원에 이제 제출을 해야 되고 네. 신체 촬영 사진도 해야 돼. 그걸 보고 이제 판사가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데 네. 판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맞나? 난 그렇게 싶어 또 진짜. 판사가 네. 근데 그것도 복불복일 거 아니에요. 고지식한 판사 만나면 그래,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판결을 해주겠냐고. 그쵸. 무조건 저거지. 아예 안 돼 이렇게 얘기했지. 네.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이게 하리수 씨 나오고 나서 네. 나오시고 나서 매스컴 타고 인식도 좀 높아지고 하면서 네. 그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지금 트랜스젠더의 그 저변을 위해서 그 사회적 위치를 위해서 진짜 하리수 씨가 큰일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쵸. 근데 또 이렇게 반대로 수술을 하면 좋은 점이 있대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네. 여성과 동등한 이제 사우나를 가서 그 여성 여탕에 갈 수 있는 점, 그 점이 정말 좋대요. 그리고 당당해지는 거구나. 그쵸. 거기 이제 이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죠. 내가 여탕까지 들어갔으면 나 이제 못 갈 게 없는 거야. 그 워터파크도 여성 라커룸을 이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놀러 가기가 얼마나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 뭐 가도 이제 뭐 막 그거 되게 애매할 거야. 그 들어갈 때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뭐 옷을 갈아입을 때 이제 탈의실 못 가는데 또 남자 탈의실 들어가기 싫고 라커 들어가기 싫고 하면은
화장실 같은데 이렇게 찾아가지고 옷 갈아입을 쓰는데 되게 불편했겠죠. 맞아요. 그리고 수술을 하면은 확실히 이제 본인도 좀 더 당당해지는 그런 느낌이 든대요. 네. 그리고 일반 분들이 이제 트랜스젠더 보면은 가장 먼저 물어보는 말이 사실 그거잖아요. 수술하셨어요? 이거잖아요. 근데 수술은 지극히 개인의 선택임에도 괜히 내가 민망하고 네,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연애를 하려고 해도 좀 자신감도 없어지고 미안해서 거짓말을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슬픈 점이 있네. 완전 슬프죠. 그렇지. 그래서 뭐 그 아까 마지막에 이제 연애 뭐 남자 만날 때 얘기했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조사해본 바에 바로 조사해본 나 오늘 왜 이러냐? 네,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연애하고 이제 교제할 때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양심 없는 남자들이 네. 만나서 또 그러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랑을 하겠어. 사랑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또 막 그걸 이용해가지고 막 이용하거나 비참하게 차버리고 떠나는 그런 나쁜 놈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 그 제가 아는 분도 말씀을 하시는 게 나는 연애를 해도 일단은 끝까지 가진 못한다. 헤어질 거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만나신대요. 아이고. 그래서 일반 남성과의 결혼을 하는 게 트랜스젠더들의 꿈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는 그 자식을 못 낳는다. 그게 되게 큰 문제로 걸리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게이 커플 있잖아요. 네. 이제 게이 커플이랑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게이 커플은 이제 좀 오히려 롱런할 수 있는 요지가 커. 결혼도 할 수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지금 소마님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네. 또 어차피 같은 입장으로 이해하고 만나는 사이고 어차피 그분들이 이제 남성의 몸에 여성의 마음을 가진 그 트랜스젠더 분들은 이제 일반 남성을 만나야 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지. 근데 게이는 서로 어차피 그거를 서로 공감하고 이해를 하면서 만나는 거고 네. 트랜스젠더 분들은 또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 찾아야 된다는 게 더 힘든 거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도 하고 그러시겠죠. 근데 또 엄청 깊이 들어가면은 되게 복잡한 커플도 있어요. 네. 트랜스젠더랑 레즈비언 커플도 있대요. 오. 네. 나는 일단 그분들이 돼보지를 못해서 어떤 감정이나 뭐 어떤 성적 취향으로 만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그런 커플도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되게 복잡해. 복잡하다. 일단 레즈비언 분은 그분이 트랜스젠더여도 여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근데 트랜스젠더 분이 그분을 성전환까지 해서 여성이 돼서, 근데 그거는 있겠다. 우리가 또 이게 또 오류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네.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꼭 남성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거든. 그쵸. 나는 그러니까 내가 남성을 사랑해서 트랜스젠더가 되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트랜스젠더가 되는 거잖아. 여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여성을 좋아해서 레즈비언 성향으로 그분을 또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라고 그쵸. 생각하는데 조금 어렵네. 어려워요. 복잡해요. 보면 이제 양성애자, 네. 바이섹슈얼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쵸. 그런 거 생각하면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쉽게 다가오긴 한다. 근데 이게 트랜스젠더와 레즈비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네, 너무 국한해서 생각하면 네. 진짜 어려워. 그리고 요새는 그 LGBT도 그 더 많은 부류로 지금 세분화하고 있잖아요. 점점 세분화될 거야. 네, 진짜.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뭐 우리는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다름을 인정하자. 네. PD가 이제 진행도 한다. 답답하냐? 자, 이제 우리 사회 진출, 트랜스젠더 분들의 사회 진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우리가 좀 기존에 알다시피 이제 매우 제한적이에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현실도 유흥업소 쪽으로 진출하시는 게 많은데, 네. 왜 그런지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요. 네, 그 과거에서부터 트랜스젠더의 문화는 좀 공연을 하는 문화가 많았대요. 그래서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술적인 끼가 있고 또 남들과 다른 발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트랜스젠더 분들이 일하는 곳에 그 재미와 또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제가 태국에 갔을 때 푸켓에서 사이먼 쇼를 봤거든. 네. 그게 몇 대 쇼래 되게. 네. 트랜스젠더 분들이 여성이 된 트랜스젠더 분들이 나와서 쇼를 하는 건데 진짜 잘해. 그거 옛날에 나 아는 언니가 그 쇼를 보러 갔는데 그 언니는 이제 그게 재미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이제 핸드폰 만지고 딴 데 쳐다보고 있다가 손에 따뜻한 게 놓이더래 갑자기. 그래서 얘 뭐야? 이러고 딱 봤는데 그 남자 성기인 거야. 너무 예쁜 언니가 그 안 보고 집중 안 하니까 턱 올려놓은 거야. 그래서 그 언니가 기겁을 했다고 그 얘기를 들은 나는 적이. 그런 에피소드는 없는데 난 되게 재밌게 봤어. 막 단체 공연도 하고 뭐 쇼도 보여주는데 원래 저도 그렇게 그 카니발처럼 그런 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음악도 아직 기억나. 사이먼 하면서 언니들 나오셔가지고 사이먼 쇼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뻤어 다. 그런데 또 그렇게 사이먼 쇼처럼 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진짜 그렇게 진짜 완성도 높은 쇼? 뭐 아니면 네. 그런 일을 하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쵸. 이제 그 쇼를 보러 오시는 분들의 어떤 눈높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눈높이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춤과 노래도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그런 분들이 약간 못된 게 이렇게 볼거리가 없다고 여겨지면은 트랜스젠더 분들이 계시는 곳에 술 마시러 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예쁜 여자들 있는 그냥 템프로 업소로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거죠. 에이, 참.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자료를 잠깐만요. 자료를 이제 찾아봤는데 이거 설정이에요. 야! 아 이런 거. 이 트랜스젠더는 이제 여자가 하지 못하는 네. 그 신체적으로 파워풀한 춤 동작도 가능하고 뭐 특유의 센스도 있다고 해요. 그 댄스 춤출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니아층에서는 네. 그들만의 매력을 칭찬을 하면서 네.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 그리고 뭐 유흥업소니까 그냥 냉철하게 비관하면 이제 여성들이 종사하는 유흥업소. 이것도 잠깐 이거는 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성 그 트랜스젠더 아니 그냥 원래 여성이었던 분들이 하는 그 업소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질려서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 트랜스젠더 중에서 금전적인 것 때문에 밤일을 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하려면은 또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충당하려면 사실 뭐 밖에 카페나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일해가지고는 그 감당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지 뭐 알바 시급 뻔한데.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고 또 그냥 대기업이나 사회 집단에서도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라고 했을 때 받아주느냐 못 받아주잖아요, 그걸. 그러니까는 안 받아주고 있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유흥업소로 발을 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 있어서 그 유흥업소라는 게 그나마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우리를 그래도 인정해주는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겠다. 사회가 너무 척박하니까 사회 환경 자체가. 네. 그리고 또 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또 부모님이 네. 아들을 데리고 와서 네. 뭐 화장 좀 시켜주세요 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메이크샵 같은 데 가서. 왜? 이제 그분이 이제 아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인생을 편하게 살길 바래서 오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 화장 한번 해보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결정지어봐라 이런 건가 그렇지. 봐요. 아니면 존중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나마 좀 많이 낮은 거야 이게. 그쵸.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뭐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직 멀었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인류에 있어서 그 트랜스젠더 분들의 역사를 따로 이렇게 그 강론으로 보자면 어쩌면 거의 초창기라고 볼 수 있거든. 본격적으로. 그렇죠. 그 매스미디어가 범람하고 그다음에 SNS가 생기면서 이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그렇게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다들 용기 내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인데 당신들은 역사가 기억해 줄 겁니다. 맞아요. 우리 방송 열심히 들어주시고 함께 참여도 해주세요. 네, 아까 전에 네. ABCD 분들 기억하시죠? 네. 이렇게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트랜스젠더가 되신 분들은 꿈을 꾸고 계셨어요. 네. 어떤 거죠? 그래서 A 씨는 호적을 바꾸고 지금 현재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그냥 평범하게 여성으로 살고 싶다고 하셨다고 하네요. 오, 그래요. 네. 그리고요 또 또 B 씨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살아가고 싶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냥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남자 만나서. 네, 그냥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이나 하고 이렇게 좀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일반적인 여성의 꿈이지 뭐. 네. 그리고 CC는 트랜스젠더는 여자보다 더 예쁜 마음씨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고 그걸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트랜스젠더가 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눈총받기보다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DC는 그 화류계의 여왕이 되는 거나 뭐 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서 이제 벌 때는 그냥 확실히 벌고 나중에는 사회에 환원하신다고 그렇게 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마인드도 좋다 다들. 진짜. 너무 좋다. 자, 이처럼 모두 각자의 꿈을 가지고 네.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알아봤는데요. 네. 조금 더 이제 뭐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설명한 게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내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네, 하세요. 네, 우리나라도 정말 외국처럼 그냥 트랜스젠더가 정말 아무런 제한 없이 뭐 승무원이든 뭐 백화점 직원이든 뭐든 그냥 평범하게 일할 수 있는 정말 관대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 네, 그리고 성전환 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단지 수술만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야, 이 대본 누가 썼어, 씨. 네, 그리고 네, 그 저희 방송 듣고 사연이나 출연 원하시는 분들,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요, 저희 그 후기 남기는 코너 있잖아요. 네. 거기 팟빵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혹시 이제 뭐 내가 본인 얘기인데 하기 좀 꺼려진다 이런 분들은 저희 그 메일이 있어요. mr160131@gmail.com이고요. 글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시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네. 마이너의 M, 네. 리포트의 R, 네. MR 1601@gmail.com입니다. 네.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오늘도 유익한 방송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6화 1부 네. 외국의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대마 소마. 끝. 안녕. 지금까지 성소수자들에 대한 진솔하고 진중한 토크 라디오 마이너리티 리포트 대마 소마. 코너와 대본의 여제 프로듀싱의 신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주실 거죠? 당연하지. 바다 엄마. 네, 산이 엄마. 어머, 바다 엄마 또 감기 걸렸어? 여기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감기가 잘 걸리고 잘 안 떨어지네요. 그치. 여기가 공기가 좀 안 좋기는 하지. 그래서 나 이번에 공기 좋은 영흥도에 맞춤형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잖아. 영흥도요? 공기는 좋아도 전원주택은 비싸지 않아요? 아니야. 전원주택인데 대지랑 주택이랑 다 해서 1억 2천밖에 안 해. 거기다가 애들한테 주는 복지 혜택이랑 전기세 할인 그런 거 혜택도 많대 해서 바로 계약했지. 그래도 교통이나 도시랑 멀지 않아요? 아니 지하철역으로 바로 가는 버스도 있고 전원주택이니 아파트 층간소음도 없고 마당도 있으니까 텃밭도 갖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전기세까지 할인해주는데 아파트보다 더 좋지. 바다 엄마도 잘 생각해보고 연락 한번 해봐. 애들한테 좋다는데 망설일 필요가 뭐 있겠어. 그리고 집에서 바로 바다가 보인다니까. 바다와 산이 함께 있는 곳 인천광역시 영흥도 맞춤형 전원주택 032-888-4400 당장 전화해봐야겠어요. 032-888-4400